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그 울림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그 끝없는 친절이 당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온화한 그 미소, 거절하지 못하는 그 마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당신의 시간. 그것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본연의 모습을 잃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니라고 비명을 지를 때마다 네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천천히 파괴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 인기의 제단 위에 당신의 소중한 사명을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잠시의 지지와 인정을 얻기 위해 당신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운명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덤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싸우기에는 너무 친절했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약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워 결국 자기 자신만을 실망시켰던 사람들로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매 순간마다 당신은 자신의 일부를 잃습니다. 당신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당신의 사명을 훔쳐가는 일들에 내라고 말하는 동안 당신의 잠재력은 조용히 피를 흘리며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지나치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당신에게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쓰다가 자신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위대한 사람이 될 시간을 단 1분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일도 아닌 프로젝트를 처리하느라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직장 선배 한 분이 조금만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의 발표 자료 전체를 제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전화, 제 시간을 뺏으려는 전화, 부탁을 하려는 전화가 빗발쳤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전화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책상은 다른 사람들의 우선순위로 가득 찼고 제 캘린더는 굳이 참석할 필요도 없는 회의들로 채워졌습니다. 제 에너지는 제가 해결할 책임이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외부의 요구들 아래 먼지가 쌓여가던 작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의 꿈, 저만의 목표가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친절한 동료가 되기에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18시간 동안 사무실에 있었고 가족과의 저녁 식사도 놓쳤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리고 아마 저를 위해 똑같이 해주지는 않았을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친절했던 것이 아니라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저는 인기의 제단 위에 제 사명을 희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바로 그때의 저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 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그 가치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명보다 다른 사람의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것은 진정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파괴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 결국 아무도 기쁘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말이죠. 당신의 인간관계는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기대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자신들이 누릴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최악은 당신 자신도 그것이 맞다고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것의 가장 위험한 점은 그것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믿게 되는지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내어주는가, 얼마나 항상 가능한가, 얼마나 많이 희생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사명에 얼마나 충실한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로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친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완전히 소진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명과 관련 없는 일에 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빈 컵으로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 상당수는 모든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까지 드러난 연료로 겨우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 당신은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왜 항상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 왜 항상 나만 희생해야 하지? 하는 마음속 작은 목소리 말입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커져서 어느 날 그 억울함이 당신의 인간관계의 독처럼 퍼져나가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관계마저 망가뜨리게 됩니다. 셋째, 당신은 존중을 잃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둘 때, 그들의 필요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때, 지속적으로 자신을 맨 마지막 순위로 둘 때, 당신은 세상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내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내 감정은 상관없어. 내 사명은 별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그 말을 그대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당신이 당신의 운명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비서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온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과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요청과 요구에 계속해서 발목이 잡힌다면 당신은 결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건강한 경계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경계선은 벽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에게 명확한 경계선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과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역설적으로 그 때문에 당신을 더욱 존중하게 됩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시간이 있고 모든 것에 네라고 말하며 자신을 항상 마지막에 두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언제 네라고 말하고
언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까?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현명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당신에게는 재능과 자원, 그리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하다는 것은 종종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약 친절함을 멈추면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듣기 힘든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되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당신을 좋아한다면 그들은 사실 당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희생이 주는 편리함을 좋아할 뿐입니다. 진정한 당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절과 이용당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친절은 강인함에서 나옵니다. 자기 존중과 풍요로움 속에서 내리는 선택입니다. 반면에 이용당하는 것은 나약함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줄 몰라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친절은 당신의 어려움을 보니 제가 돕고 싶어서 돕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용당하는 것은 당신의 인정을 잃을까 두려워서 당신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억울함 없이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것이고, 이용당하는 것은 줄 수 없는 것까지 주고 나서 나중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당신을 채워주지만 이용당하는 것은 당신을 고갈시킵니다. 저는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낭비하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너무 바빠서 탁월함을 추구하지 못하고 평범함에 머무르는 똑똑한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괜한 마찰을 일으키기 싫어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도 목격했습니다. 부디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제 민준이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멘토링했던 아주 똑똑한 친구였죠. 제가 처음 민준 씨를 만났을 때 그는 상사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싫어하는 직장에서 주 80시간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말은 가족 행사와 의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거절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그의 관대함을 당연하게 여겨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고, 예고 없이 그의 집에 찾아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자신들을 챙겨주길 기대했습니다. 민준 씨는 모두의 좋은 친구였지만 정작 자신의 꿈을 추구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는 창업을 하고 싶었지만 직장 생활과 온갖 인간관계 사이에서 잠잘 시간조차 부족했죠. 어느 날 제가 그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준 씨, 만약 내일 당신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회사는 다른 사람을 뽑을 겁니다. 가족들은 다른 해결책을 찾을 거고요. 친구들은 이용해 먹을 다른 사람을 찾겠죠. 세상은 당신 없이도 잘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명,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기여는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 말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가 자신이 창조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에만 있다고 믿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민준 씨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정해진 근무 시간을 지켰고 상사의 처음 저항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퇴근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닌 가족의 요구에는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였던 친구들과는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친구 관계는 끝이 났고 고통스러웠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새로운 경계선 덕분에 민준 씨는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시간을 찾았습니다. 저녁과 주말을 이용해 작게 시작했고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직장 근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2년 후 그는 완전히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민준 씨를 진정으로 아끼던 사람들, 그가 해주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은 그의 경계선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 관계들은 오히려 더 강하고 깊고 진실해졌습니다. 그의 경계선을 견디지 못한 관계들은 애초에 지킬 가치가 없는 관계였던 셈입니다. 오늘날 민준 씨는 15명의 직원을 둔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작은 농가들이 판로를 찾도록 돕고 지역사회의 식량 접근성을 개선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해서 지나치게 좋은 사람으로 남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변화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을 아끼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명을 훨씬 더 아끼기 시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비상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승무원들은 항상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자신의 산소 마스크부터 먼저 쓰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만약 당신이 산소 부족으로 정신을 잃으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당신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다면 당신의 사명을 위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었던 그 특별한 기여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당신의 시간은 재생 가능한 자원이 아닙니다.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명과 관련 없는 활동에 쓰는 모든 일부는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모든 네라는 대답은 정작 중요한 일에 대한 아니오를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에 대해 지나치게 친절해지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에너지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해지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아니오라고 소리칠 때 네라고 대답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당신의 수능이나 끊임없는 응대가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기여, 완수된 당신의 사명, 그리고 실현된 당신의 잠재력이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열쇠는 바로 지금 당신 손에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아니오라는 단어입니다. 세 글자, 한 음절이지만 무한한 힘을 가진 단어입니다. 당신의 사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당신의 사명에 도움이 되는 것에 네라고 말할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당신의 네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역사의 모든 위대한 성취는 주변의 방해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자신의 목표에 네라고 말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니오는 타인에 대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사명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자원은 유한하며 현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들은 모든 것에 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확히 언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아니오는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에서, 혼란이 아닌 명확함에서, 자기 의심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존중은 당신 자신을 낮춤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당신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지킬 때, 그리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도 당신을 소중히 여겨주길 기대할 때 생겨납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고 그 이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명확한 경계선을 가질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실망하거나 심지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어떤 관계들이 당신을 고갈시키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만난 후에 기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치는 관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많은 관계, 당신의 성공을 불편해하거나 질투하는 관계, 이런 관계들로부터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당신과 그 사람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당신의 진정한 사명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말하는 사명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살아가는 사명을 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당신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십시오. 당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고 남은 것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이제 이 악순환을 멈추십시오.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는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 당신의 우선순위를 당신의 사명과 일치시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멈추기 위한 몇 가지 실질적인 단계를 제안합니다. 첫째, 당신의 사명을 명확히 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모른다면 지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보십시오. 둘째, 현재 당신의 약속들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이 내라고 말한 모든 것들의 목록을 만들고 각각이 당신의 사명과 일치하는지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셋째, 거절의 대본을 만드십시오.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은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와 같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의 말을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십시오. 넷째, 저항을 예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당신의 경계선을 지키십시오. 다섯째, 당신의 경계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의 모든 작은 승리를 축하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삶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흩어진 존재에서 집중된 존재로, 소진된 상태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로, 억울함에서 사명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의 결심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멈추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완전히 헌신하겠다는 결심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모든 것에 내라고 말하는 더 많은 착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중요한 것에는 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명감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남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느라 바쁘다면 당신은